어제 지금 윤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잘 못되고 윤통이 체포되어 갔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네 책임이다, 누구 잘못이다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난은 좀 멈추고 단결해야 될 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을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관저 앞에서 그 추운 영하 10도에 가까운 밤을 견디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불만일 거예요. 지휘부가 그러려고 지금 관저 앞에서 시위를 끌어왔나? 맨날 구호 외치고 연설하고 노래 부르고 북치고 이런 것 말고 뭘 했나? 정작 대통령 체포가 다가오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다들 그냥 울분만 터뜨리지 않았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가 왜 그런 비판을 듣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보수 지도부도 그런 부분에서 대안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거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이 애국 보수 분들이 젊은 사람 몇몇 빼놓고는 그렇다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투쟁 열기도 실제 자기가 싸우기는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잘 이끌어서 투쟁으로 가서 어제 대통령 체포를 하면 길바닥에 다 들어놓고 경찰과 그야말로 육박전을 벌여서라도 못 잡아가도록 하고 경찰 저지선이 뚫히고 잡혀갈 때 잡혀가더라도 후회 없이 싸웠다, 이런 장면들을 보고 싶은 열망은 알겠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지도부도 그렇게 할 만큼의 수준이 안 됐고 거기 오신 분들도 실제 싸우자고 몇 분이 했다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없었으니까 서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민노총이요, 며칠 전에 관저 앞에 전 차로를 점거할 때 한번 보세요. 그들은 경찰을 겁을 안 냅니다. 기세가 등등합니다. 물론 사회 현재 돌아가는 흐름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원래 민노총 집회 같은 것은 경찰의 저지나 경찰의 폴리스 라인 이런 거는 무시해버리고 집회 신고 내용을 준수하거나 행진 신고 내용을 준수하는 것도 없습니다. 민노총은 잡혀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잡혀갔다가 또 버티면 금방 석방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같은 경우는 잡혀가면 뒷바라지 다 해주고 또 그 다음 순서가 잡혀가고 그러면서 이 거리 투쟁에서 강목 투쟁이나 파이프 투쟁까지 폭력성이 내재화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된 배경에는 민노총의 핵심이 누구였습니까? 운동권 중에서 노조에 들어가 가지고 노조 활동을 지도해온 자들. 그러니까 그 속에 주사파도 있고요, 과거 PD도 있고 그 속에서 민노총이 조직되어서 투쟁을 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좌파 촛불 시위 대중들 한번 보세요. 자, 계엄령이 떨어졌는데 몇만 명의 사람이 떨어지자 말자 한 2시간 안에 국회를 에워쌌잖아요. 집회 신고를 했겠습니까? 계엄령을 언제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계엄령 할 줄이라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집회 신고도 필요 없고 몰려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요, 경찰이 그냥 뻥뻥 뚫어지고 그 속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국회를 들어갔죠. 자, 그러면 좌파들이 계엄령이 떨어졌다는데 일반 좌파 시민들이 수만 명씩 거리로 나와서 국회를 메우는 일이 이게 보수한테는 가능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때 보수도 뭐 그런 울분을 토했지만은 좌파들처럼 국회를 에워싸서 경찰력을 마비시키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원은 한마디로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복면하고 강목 휘두르고 그러면서 또 경찰과 거리에서 직접 전투를 벌이던 80년대 운동권들이 남긴 이 전통이 지금 좌파들한테 다 배어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보수의 이 대중운동이라는 건 노무현 때 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수의 대중운동이라는 것은 관변 성향이 강하잖아요. 관변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보수 대중운동의 핵심들이다라는 것,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걸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관변 성향이 강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관하고 협조가 잘 되는 적극적이죠. 왜? 관이 뒤를 봐주니까. 그런데 관이 무너진 상태에서 관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잡힐 걸 각오하고 극렬한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속성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좌파가 거리 투쟁하는 것과 보수가 거리 투쟁하는 부분에서 그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좌파 10,000명이 와서 거리 투쟁하는 것은 보수 10만 명이 와서 거리 투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분 나쁘지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는요, 내가 볼 때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지시가 좌파의 투쟁 단체들에 적극적으로 내려가고 어디 몇 명 필요하다면 순식간에 모여요. 남태령의 그 트랙터 대치할 때 밤에 한 10,000명 이상이 남태령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곧바로 관저앞 시위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계엄령 하던 날 SNS를 통해서 좌파들이 얼마나 빨리 대처하고 그래서 전부 순식간에 국회의원과 좌파 지지자들이 국회로 다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SNS를 활용하면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잘합니다. 보수는 잘 모르지요. 보수의 어르신들은요, 집회 현장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오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좌파는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 헤드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지령을 내립니다. 전체 상황을 통제가 가능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상황실도 있습니다. 근데 보수는 한번 보세요. 어제 관제에서 무너지고 이제 공수처 앞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는 무슨 지원도 별로 없었잖아요. 거기로 수천 명이 몰려갔지만은 지원도 없고 지휘부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명의 시민들이 밤을 새우고 살았어요. 그리고 라이브 중계조차도 천지TV라고 하는 그거 뭐 종교 성향이 좀 있는 데죠. 외에는 라이브 중계도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이 뭘 갖다가 이야기하느냐. 이게 투쟁에서 우파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파 집회의 리더들도 솔직히 말하면 저 민노총 같은 패거리와 투쟁 의지에서 떨어지고 또 투쟁의 전략 전술이라는 방법에서도 우파는 그냥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데 좌파는 신출귀몰하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오늘 아침에 또 광고가 나왔어요. 국민이여 일어나라. 국가가 위험해졌다. 정광훈 목사님 쪽에서 18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대형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대형 집회로서 우파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대통령이 구속되었으면 저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효율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거기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참모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제가 직접 전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기왕에 사람이 그래 모일 때 좀 분산시켜서 곳곳에서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모여들어서 하고 행진도 좀 하고 해야 될 건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니까 아니 사람을 저렇게 많이 모아놓고 거기에 좀 움직이기 불편한 분도 계신데 그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저는 극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좌파의 목표물이라도 타격해야죠. 자, 경찰청, 국수본 크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정부 종합청사 크게 멀지 않은 데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모였으면 그 주변으로 가가지고 또 서부지방법원도 거기서 크게 멀지 않은 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모이는 시간을 좀 늦추고 그래도 행동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투쟁력이 있는 분들이 서부지법 앞에 3,000명 모여라. 조선일보 앞에 2,000명 모여라. 동아일보 앞에 2,000명 모여라. MBN 앞에 한 2,000명 모여라. 경찰청 국수본 앞에 한 3,000명 모여라. 저 과천에는 한 10,000명이 모여라. 공수처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각각 역할을 나눠 맡아서 집회를 하고 또 교통편을 이용해서 모여들어서 광화문 집회를 하고 광화문 집회가 끝나면 행진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자 투쟁하자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어느 결정적인 시점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죠. 솔직히 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데모하다 잡혀간다고 뭔 큰 죄를 받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5,000명이 모였으면 5,000명이 길바닥에 다 들어눕는다. 공수처가 출입이 못하도록 대통령 조사받으러 갔을 때 공수처 정문 앞에 다 들어눕는다. 그 사이에 경찰하고 몸싸움도 좀 난다.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끝에 어떻게 정리해 갈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분관계하고 막 외치고 이러다가 끝을 갖다가 똑같이 경찰하고 충돌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대중들의 의지가 꺾이고 실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못하는 건 어디까지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라도 해야 될 방향을 갖다가 지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남동 차로는 점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소수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가 미리 차들을 점거하고 들어눕는 일은 저는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보고 말만 그러지 니는 뭐하냐. 저는 제가 투쟁할 때요. 옛날에 MBC 문짝을 잡고 흔들었고 유튜브를요. 1년 동안에 집요하게 싸웠습니다. 우파가요. 다수간의 악랄함, 집요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TV조선이나 동아 앞에도요. 앵그리 블루가 가서 싸우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국수본부장 경찰청 차장을 규탄하러 경찰청 앞에 가지 않습니까? 부산에도 지금 한도심에서 주말마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경찰 언론 규탄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 앵그리 블루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면 작은 조직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상암동도 한번 가서 상암동의 그 좌파 언론사들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전체 운동 세력들이 좀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싸울 건가. 그리고 서울 전역에서 주말에는 그야말로 보수의 시위로 덜썩덜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집요하게 한 군데에서는 계속 주중 주말할 것 없이 시위가 전개되고 그리고 그 성과와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애국 보수 투쟁에 앞장선 분들은요. 이제 좌파 이상의 머리를 써가면서 거기에서 집요하고 어떻게 보면 지능적인 투쟁을 해가야 되고 또 그 투쟁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서 잡혀가면 한번 잡혀가지 이런 관점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추운 밤을 새우면서 소모하는 것은요. 낭비입니다. 한번 보세요. 좌파놈들 그 관저 앞에서 시위할 때 밤에는 한 50명, 100명, 뭐 20, 30명 남고 싹 가잖아요. 또 필요한 시간 되면 다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투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